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전기가 통하는 듯한 충격, 옷깃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비명이 나오는 고통. 이것이 대상포진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70만 명 이상이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그중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44.9%, 2014년에 비해 10년 만에 50%나 급증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합병증입니다. 70대 대상포진 환자의 약 75%가 피부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습니다. 이 통증은 산통보다 더 심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유발하고 수면을 빼앗고 노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더라도 72시간 안에 치료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송모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강조합니다. 대상포진은 알면 막을 수 있고 빨리 치료하면 이길 수 있는 병이라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상포진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 예방접종, 후유증 관리까지 완전히 정복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수두를 앓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수두를 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두가 나은 후에도 수두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척수신경절, 즉 신경뿌리 부위에 몸을 숨깁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잠자던 바이러스가 깨어납니다. 신경을 따라 피부로 올라오면서 극심한 통증과 물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길까요? 면역력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T세포를 중심으로 한 세포 면역이 바이러스를 계속 억누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의 수가 줄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50대를 넘기면서 면역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잠자던 바이러스가 틈을 타 활성화되는 겁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상, 큰 띠를 의미합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지기 때문에 몸의 한쪽, 허리나 가슴 부위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는 특징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상포진은 갑자기 물집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알면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구기입니다. 발진이 생기기 2일에서 5일 전입니다.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특정 부위가 따끔따끔하거나 화끈거리거나 심하게 가렵습니다. 두통, 발열, 몸살 기운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근육통이나 단순 피로로 오해하고 넘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단계에서 의심하고 병원에 가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발진기입니다.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안에 물집, 즉 수포가 군집을 이루며 나타납니다. 몸의 한쪽에만 신경 경로를 따라 띠 모양으로 퍼집니다. 2단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옷이 스치기만 해도, 바람만 닿아도 비명이 나오는 수준의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단계, 가피기입니다. 약 7일에서 10일 후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생깁니다.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피부 병변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나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부위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허리와 가슴 주위의 몸통입니다. 얼굴에 생기는 경우가 10%에서 25%인데 이 경우에는 각막염, 결막염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의 4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눈 주변, 이마, 코끝에 물집이 생기면 즉시 안과와 신경과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피부 병변이 아닙니다.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무엇일까요? 피부 발진이 완전히 나은 후에도 해당 신경 부위에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70대 대상포진 환자의 약 75%가 이 후유증을 겪습니다. 이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은 말합니다.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 불에 타는 것 같다. 전기가 계속 통하는 것 같다. 자다가도 아파서 깨고 옷을 입지도 못하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이러스가 신경 섬유를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자극이 없어도 뇌에 통증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서울 아산병원 통증의학과에 따르면 주요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통 억제를 위한 항경련제,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통증과 우울감을 동시에 개선하는 항우울제, 국소 마취제 성분의 리도카인 패치, 심한 경우 신경차단 주사 시술도 고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초기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생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후신경통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발진이 나타난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72시간을 놓치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더 광범위하게 손상시킵니다. 통증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7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피부 병변 회복이 빨라지고 급성 통증 기간이 단축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는 3가지입니다.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입니다. 모두 처방전이 필요한 약입니다. 발라시클로버나 팜시클로버는 하루 3회 복용으로 편의성이 높습니다. 약 7일간 복용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아시클로버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신장 기능을 알리고 처방을 받으세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진통제, 신경통 약물을 병행합니다. 심한 경우 입원 치료도 고려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단순 근육통이나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리다가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미 72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꼭 기억하세요. 한쪽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2번, 3번씩 걸릴까요? 핵심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알아야 대상포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50세를 넘기면 세포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60대, 70대로 갈수록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T세포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면역 기능을 직접 억제합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큰 수술을 받거나 심한 갈등 상황 후에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중에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복구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지속되면 NK세포 등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생성과 활동이 저하됩니다. 드시기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거나
혼자 사시면서 영양이 부족해지면 대상포진 위험이 높아집니다. 5번째, 면역 억제 약물 복용입니다. 스테로이드, 항암제, 류마티스 치료제,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대상포진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먼저 상담하세요. 6번째, 당뇨와 만성질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뇨, 만성 신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분들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더 높고 증상도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상포진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생백신입니다. 국내 제품명 스카이조스터가 대표적입니다. 약독화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1세대 백신입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납니다. 예방 효과는 50대에서 약 60%에서 70% 정도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 제조합 4백신입니다.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의 싱그릭스가 대표적입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에 강력한 면역 보조제를 결합한 2세대 백신입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하며 간격은 2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예방 효과가 무려 97%에 달합니다. 70세 이상에서도 90% 이상의 효과를 유지합니다. 가격은 1회당 약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회 접종하면 총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어떤 것을 맞아야 할까요? 대한감염학회와 전문의들은 면역 기능이 있는 분이라면 싱그릭스를 우선 권고합니다. 예방 효과와 지속성에서 확실히 앞서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으면 면역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재발합니다. 한번 걸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면역이 강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면역이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저하 상태가 지속되는 분들은 재발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상포진에 걸렸던 분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네, 받아야 합니다. 대한감염학회 권고에 따르면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백신인 스카이조스터를 이미 맞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생백신 접종 후에도 싱그릭스를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백신 사이에는 최소 2개월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은 어떨까요? 가장 흔한 것은 접종 부위의 통증, 붓기, 발적입니다. 근육통이나 피로감, 발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싱그릭스는 2차 접종 후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1에서 3일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단,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이나 면역 저하 상태인 분들은 생백신 접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접종 전에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알려주세요. 예방접종과 함께 생활습관으로도 대상포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면역세포 회복과 바이러스 억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치료하세요. 수면의 질이 면역력을 직접 좌우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회에서 5회 걷기나 가벼운 체조는 NK세포 활성도를 높여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단,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면역을 억제하니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세요. 세 번째, 영양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입니다. 매 끼니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쬐기도 중요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
굴, 소고기도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를 직접 억제합니다. 명상, 복식호흡,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균형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을 잘 조절하고 고혈압, 만성 신부전 같은 만성 질환의 치료를 꾸준히 하세요.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면 면역 기능도 함께 안정됩니다. 여섯 번째, 과로와 지나친 다이어트를 피하세요. 갑자기 무리하거나 굶는 다이어트로 영양이 부족해지면 면역세포 생성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해집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빠질 때도 면역 저하가 동반되므로 주의하세요.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병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물집을 절대 터뜨리지 마세요. 물집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합니다. 터트림이면 주변 피부로 퍼지고 세균 감염이 겹쳐서 상처 회복이 훨씬 느려집니다. 두 번째, 환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물집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씻고 통기성 좋은 거즈로 덮어 감염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접촉에 주의하세요. 대상포진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는 않지만 물집의 진물이 수두를 앓은 적 없는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수두가 옮을 수 있습니다. 수두에 걸린 적 없는 어린 손자, 손녀와는 피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바이러스 감염 중에는 몸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세요. 다섯 번째,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보다 미지근한 찜질이 낫습니다. 차가운 것이 신경통을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체온 정도의 따뜻한 찜질이 통증 완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바이러스제는 처방대로 끝까지 드세요.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아도 중간에 약을 끊으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처방된 기간인 7일을 반드시 채우세요. 대상포진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이나 전문병원을 찾으세요. 첫 번째, 눈 주위, 이마, 코끝에 물집이 생길 때입니다. 안구 대상포진은 각막을 손상시켜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안과와 신경과 동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귀에 통증과 물집이 생기고 어지럼증, 안면마비가 동반될 때입니다. 이것은 람세이 헌테이 헌트 증후군으로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발진 없이 극심한 통증만 있을 때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발진이 생기기 전 신경통만 먼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모를 극심한 편측 통증이 있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네 번째, 면역저하 환자에서 발진이 넓게 퍼질 때입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전신으로 퍼지는 파종성 대상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상포진의 모든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십 년간 신경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깨어나는 병입니다. 매년 70만 명이 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10년 새 5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을 알았고 예방접종으로 97%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알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아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 안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거주지 보건소에
무료 접종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하루 7시간 수면, 매 끼니 단백질 1가지.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달라지고 잠자던 바이러스는 계속 잠을 잘 겁니다. 여러분의 신경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도 진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